준환 씨도 반갑습니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기 아는 분도 한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네. 주변인 GV 같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주변인은 아니지만 진짜 리볼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종수형님 팬도 있으실 테고, 네, 준환 씨 요즘 사랑받고 있는 굿파트너 팬분도 계실 테고, 각자 인사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 역을 맡았던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호 역할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나이 픽처스의 한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걸 많이 안 해봐가지고요. 좀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개 좀 적어왔습니다. 뭐 도현 씨나 그런 분들은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각자 종수형님부터 리볼버에 출연한 소회와 리볼버가 가지는 필모그래피의 의미는 어떤 게 있는지 괜히 좀 있어 보이는 질문을 1번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사나이 픽처스 작품은 사실은 여러 번 몇 작품을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그냥 배우로서 이렇게 물론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스코어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함께했던 작품이지만 좀 이렇게 남는 작품들인데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저 회차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비할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닌데 씬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물론 이제 최근에 한 작품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작품을 했다는 느낌을 저한테는 좀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작품이고 또 그렇게 여러 번 감상해 주시고 또 리볼버를 사랑해 주신 분들한테도 그런 작품을 같이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우선은 굉장히 좋은 선배님들, 후배, 동생들,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런 작품에 이런 훌륭한 배우분들이랑 참여했다는 거에서부터 일단 참여했을 당시부터 너무 저는 신나 있었고 믿기지가 않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역시나 나온 작품을 보고서도 내가 도대체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한 건가 배우로서 참 믿기지 않는 시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또 저한테 특히나 또 뜻깊은 지점은 오승욱 감독님의 영화가 정말 보기 드물게 인물들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다뤄주고 인물의 얼굴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보여주는 영화를 만나기가 배우로서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해서 배우들은 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해서 모든 배우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영화에 한 켠에 제 얼굴이 담겼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켠이 아니었죠. 좀 덧붙이자면 준환 씨가 전도연 배우의 굉장한 팬이에요. 굉장한 팬인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는 도현 씨랑 붙는 장면이 없었잖아요. 그냥 와이프를 때리는. 네. 와이프를 밟는. 네네. 잘 밟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저 친구는 누구지 했었는데 되게 잘해서 근데 본인이 도현 씨랑 같은 샷에 나오지 않는 아쉬움 같은 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복순 시사 뒤풀이였는데 뒤풀이를 하다 보니까 그때 3차였죠. 금수목이
3차인가 4차였을 텐데 그때 아무도 안 남고 그 길복순 관계자는 변성현 감독, 조연 씨, 그다음 이연인가? 이연 배우. 이연 배우, 그다음에 임시완, 네. 임시완은 이솜 씨. 이솜, 예. 준환 씨, 저 이렇게 있다가 저는 7시에 도주하려다가 잡혀서 9시까지 있고 준환 씨는 10시까지 그 옆에서 술을 큰 그림이었던 거죠. 리볼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 그때 저희 캐스팅을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감독님과 도윤 씨의 추천으로 네, 신영사는 그 김준환 배우에게 돌아가는 영광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때론 체력이 중요하다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영님도 밀양 때 하신 걸로 네, 그렇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영화가 밀양이거든요. 그 이제 와서 연구하다가 이제 그 오디션 봤을 때 했는데 그때 주연하셨던 분이 이제 전도연 씨고 그 뭐 세월이 꽤 흘렀죠. 그래서 다시 뵐 기회가 없고 한 작품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만나가지고 또 도연 씨가 현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그 기뻐해주고 그래서 되게 그 촬영 순간이 설레기도 했지만은 아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 시간들이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전도연 배우의 장점인데 그 되게 솔직하시거든요. 그 배우가 연기 잘한다, 뭐 못한다는 얘기 별로 안 하시긴 하지만 캐스팅이 됐을 때 이 배우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뭐 정수영이나 뭐 우리 준하 씨나 그리고 제가 좀 억지로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꼬시기도 하고 했던 정재 씨도 있고 우리 전혜준 배우도 있고 그렇게 캐스팅이 되니까 그 도현 씨가 시작할 때 되게 막 그 배불러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저의 역할은 그런 거니까. 그리고 뭐 준하 씨랑은 뭐 작품을 이제 2개밖에 안 했는데 정수영이랑은 범죄 전쟁 때부터 같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어려워가지고 저기 존댓말 하다가 끝나고 나서 한참 있어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나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때 한 2년 걸리셨죠.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귀엽잖아요. 네, 귀여운데 말 놓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영화를 처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야가 다르니까 나이가 많든 저도 직함이 있는데 형이라고 퉁치기에는 아직 내가 배우로서 아직 인지도도 없는데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데 사실 시간이 좀 걸렸어. 네. 그래서 저는 형 동생 하는 게 너무 편했고 그리고 사실은 종수형이 굉장히 충무로에서 각광받는 배우셔서 스케줄도 좀 바쁘신데 사실은 본부장 역할이 그냥 제가 느낀다고요. 그 보시면 아마 첫 대사가 그 그레이스랑 만나가지고 하는 게 첫 대사일 거예요. 예, 예. 전직 형사입니다. 하수영이라면 전직 뭐 형사입니다. 그 평범한 대사를 이 영화를 직접 만들다 보면 감독님이나 우리 PD님도 계시지만 같은 장면을 많게는 한 400~500번 정도 볼 거예요. 편집실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NG컷 걸러내고 믹싱실에서 특히 많이 보는데 저 평범한 대사를 그 대사의 속도와 스피드와 그런 걸로 긴장감을 일으켜내는 걸 보고 아, 저 형이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남고 충무로에서 각광받는데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 좋은 배우와 같이 작업했다는 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료들은 칭찬받아 고맙기도 한데 되게 쑥스럽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하기도 하고. 네. 괜찮으셨어요? 네. 네. 12번 정도 괜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면전에다가 병을 무병 던지고 그런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네. 아무튼 너무 저는 다시 보는데 아까도 잠깐 대기실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종수 선배님 너무 멋있고 섹시하더라고요. 이런 자리 아니잖아요. 뭐한 거예요? 센터에 앉으셨잖아요. 이 정도면 뭐랄까 그 정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여유를 한껏 누리시는데 와 저런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내가 카메라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같은 회사시잖아요.
저는 그 정수영은 섹시하다 이걸로 결론을 내리고요. 그 빨리빨리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각자 생각하는 리볼버의 명장면 자기가 나온 거 포함해서 두 개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그 마지막 그 액션 씬은 아닌데 그 숲속 씬이 있잖아요. 사실 보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거든.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숲속 씬이 좋았던 게 그 그레이스가 있는 공간은 사실은 자연을 유리벽으로 쳐놓고 자연을 구경해요. 그 사무실 안에 크게 거대한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무에 달팽이까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편해. 유리벽을 치고 있어. 근데 마지막에 숲속 그 나중에 화종사 가서는 그 힐에 그 파쇄석에 그 휠체어에 너무 불편해지잖아. 환경이 바뀐 거죠. 자기는 룩이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그 숲속신의 그 결투신이 왜 이렇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음악이 안 나와. 실제 삶에서는 뭔가 비장 가오를 할 때 두둥하고 베이스만이 깔리질 않아. 이게 아이폰 같은 거 끼고 계시긴 하지만은 근데 거기에는 큰 음악이 없어요 보면. 아, 앤디랑 이렇게 앉아 있고 그냥 약간 분위기 음악만 깔리지. 그러니까 되게 우리 같은 거야. 큰 싸움을 할 것 같은데 보면 말싸움만 하기도 하고 그냥 흔들기만 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싸움이라는 게. 약간 그런 지경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서 피식피식 웃음이 났는데 웃음이 나면서도 그래 되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캐릭터로 다 보이니까 그 장면이 되게 나는 너무 재밌고 또 이 영화 갖고 있는 약간 앞에 정서와 살짝 다르면서도 아주 맛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세요? 많지만 이제 또 하나만 더 했어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했어요. 저는 그 그리스가 그 서 있는 룩이 그 얘기할 때 뭐 사실 앞에 저랑 대사하는 씬에서 걔는 하느님 받은 발성이나 할 때 보면 동생이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아닌 게 보여요. 저는 그 느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걸 대본을 봤으니까 그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왔을 때 그 화정사 마당에서 보면 노 메이크업에 진짜 약간 얼굴이 룩이 확 달라져 있어요. 정재영 씨도 그렇고 이거 뭐 얘기가 끝이 없지만은 정재영 씨는 딱 두 씬 나와요. 근데 첫 씬하고 두 번째 씬의 호흡이 완전 달라요. 그게 이제 하나 찍고 점 찍고 선이 돼서 보니까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한 두 달 안에 안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역시 내공 있는 분들은 기가 막히구나 보면 감탄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재 씨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사님은 저기 이사님 저기에서 이사님 그 건조한 얼굴에 멋있다기보다는 약간 비굴한데 룩은 괜찮은데 되게 비굴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찌질하고 심지어 고쳐주세요. 이게 받고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배우들 보는 그 연기를 한다고 못 느끼면서 이렇게 다 멋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는. 한번 진짜 다시 보면은 좀 앞에 저희들 포스터나 리볼버 이렇게 하면 처음 만나는 이미지가 조금 강해서 그런 호흡으로 영화를 이제 딱 접하시다 보면은 기대가 왜냐면 이렇게 호흡이 다르지 하고 이제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알고 봤는데도 그러실 수 있겠다 이해가 했는데 오늘 두 번 보면서는 좋은데 이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많이. 김준환 배우. 네, 저는 처음 볼 때도 그랬었고 그 마지막 꽁치 장면이 백미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방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말하자면 에필로그 같은 건데 그 장면 하나가 어찌 보면은 이 순간을 위해서 하수영이 달려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냐면은 내면에는 정말 승냥이 같은 혹은 그냥 정말 좀 치졸하고 더러운 어떤 그런 구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인물들끼리 모여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품이 있는 척을 하고 품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근데 전혀 품이 있지가 않죠. 모두가 다 능구렁이 같은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인간의 품위를 좀 뭔가 깨닫게 된 것 같달까요? 저 사람이 어찌 보면은 어쩌면 삶의 어떤 비밀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수영이라는 사람이 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초반인데 이제 다시 보면서 느낀 게 그 앤디랑 이제 하수영이 처음에 그 앤디와 그 변호사와 임석영을 만나는 그 댐 앞에서의 장면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부감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찍으셨는데, 야, 그걸 보니까 참 뭐랄까요, 약간 좀 우주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될지, 좀 신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될지, 그 참 그 조그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어떤 마치 어떤 뭐랄까요, 약간 좀 우화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이게 참 사람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기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그냥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것들을 초반에 그렇게 탁 뭔가 던져주니까, 예, 이 어떤 영화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뭔가 답을 좀 준비해 오신 느낌이 좀 있죠? 아니야, 영화를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면서 이런저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너도 좋아했어? 그 장면 되게 좀 그런 스타일. 그 장면을 저는 그 장면을 참 좋아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수형 나오신 장면은 그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식이랑 임지연이 왔을 때 그 장면을 영화적으로 되게 우리 영화가 좀 숨쉴 구멍이 조금 모자란 영화인데 그들의 티키타카를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장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거기 마지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끝나고 뭐 마무리되는 느낌이 없고 그래서 끝하는 거는 뭐가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애드립을 뭐 거의 안 하는 사실은 배우 중에 한 너무 좋았어요. 끝. 뭐 이게 약간 애매하고 얘들 나만 둘이 말똥말똥 보고 있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뭘로 하지 하다가 그때 아마 한대표님도 옆에 계셨죠 그때. 끝 어때? 그랬더니 총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영화의 좋게 말하면 여운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빈 구석을 그 배우분들이 다 이렇게 너무 잘 메꿔주셨어요. 네, 메꿔주셨고 그리고 정재영 배우는 조금 뭐 첨언을 하자면 하수영이 또 조언을 구하러 가거든요. 갔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아들이 다 짐 챙겨갔다고. 그래서 하수영은 이제 누구한테 조언을 얻고 내 돈을 찾아야지 하면서 망연자실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러닝타임 때문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갑자기 왜 미디어는 사라지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왕 저희 영화가 아마도 마지막 GV가 부산에서 있구나. 서울에서 마지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한 대표님한테 이게 사실은 영화는 이제 편집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뭐 찍어 놨는데 이제 시간상 또는 이제 뭐 흐름상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씬 중에 뭐 있으면 뭐 여러분들은 좀 아시면 좋죠. 사실은 저희 영화가 되게 답답해요. 주로 대화 씬들이 많고 정보 전달도 그렇게 하는데 그 그레이스가 내가 주지 뭐 하고선 만나기로 해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한강 요트를 타고 그레이스의 돈이 많으니까 그레이스의 소유로 보이는 큰 요트를 타고 거기에 하수영이 타서 이제 만나서 티키타카를 하다가 주려고 했는데 그레이스가 돈을 안 줘요. 주기 싫다고 징징거린다고요. 그리고 하수영이 그 요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서 원효덕이 밑에 사람이 하나 빠졌다고 내려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어떤 여성끼리의 어떤 그 심리전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하수영은 절대 굽히지 않고
그리스가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데 저 조그마한 애한테 왜 우리 애들이 꼼짝 못하지? 그 씬이 통으로 빠진 게 사실은 그 아주 많이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씬을 뭐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공개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씬이 전 제일 그쵸. 사실은 이제 본부장이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스의 이제 명령을 오더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날아가서 왜 돈을 안 주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회사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리스가 돈을 안 준 이유는 뭐 약간 힌트도 있지만은 임석영이 해코지를 하려고 해서 얘도 같이 미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하수영의 태도가 언짢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시나리오 상에서도 굉장히 그 씬이 되게 재밌고 뭐 무례한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재권 김남길이 그 김민재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차를 딱 못 움직이게 해놓고 내려가지고 불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무례한 제작할 때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그 한국 영화에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형사가 깡패 같고 근데 그 장면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었는데 그 씬을 뺀 게 저도 가장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진행을 계속 하고. 저도 준비한 거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하고 종수형이 진행하고. 자, 김종수에게 전도연이란? 2006년도에 처음 만났죠. 네. 그래서 제 영화 인생의 시작과 지금까지가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첫 영화라는 게 제가 이제 43세 영화를 처음 했어요. 뭐 연극만 하다가 어떻게 이제 이창동 감독님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 주연이 전도연. 한참 막 1,몇백만 괴물 찍고 있던 송강호. 막 이런 분들이고 또 세계적인 거장 이창동. 근데 좀 그 현장에서 뭐 도연 씨한테도 그랬고 송강호 배우한테도 그렇고 많이 제가 뭐 글로 말로 배운 건 없지만 습득을 많이 했겠죠. 감독님한테도 말라고 했고.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애티튜드와 그 배우들이 자기 탤런트를 어떻게 현장에서 녹여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채집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도연 씨는 사실은 뭐 잊을 수가 없죠. 칸에서 뭐 진짜 중계 보면서 막 읽듯이 기뻐하고 그래서 이걸로 팝벌이 계속 해도 되나 막 고민하고 그럴 때였으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또 지나서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고 보니까 영화 인생에 이분이 늘 계셨구나. 늘 활동하는 걸 제가 또 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중요하고 좀 소중한 분이죠 저한테. 네. 성민이 형도 그렇죠. 네. 저한테는 형이 아니에요. 미생 찍었던 이성민 배우가 거죠. 네. 그치 그 배우도 이제 밀양에서 처음. 아니 비단구드라고 뭐 또 영화 하나 있었어. 네. 되게 소중한 분들이죠 다. 네. 그러면 김준환 씨 예상되는 뭐 답변이긴 하지만 김준환에게 전도연이란? 나중에 뭐 찍힐 거 도연 씨가 볼 것처럼 연기하지 마세요. 좀 진솔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영원한 사랑.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연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각인된 순간이 있는데 그게 무례한이라는 영화를 볼 때였어요. 그 혼자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 둘이 밥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잡채 이렇게 하면서 밥이 아니고 소주였어요. 소주 됐어서 다시 보셔야겠네요.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찻잔에 소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때 전도연 선배의 그 눈을 보고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고쳐 앉은 기억이 나요. 그게 저한테 남아 있어요. 너무 강렬하게 그 눈, 도연 선배의 눈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분과 무례한이라는 또 영화를 감독해 주신 오승욱 감독님과 이렇게 영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신기하죠. 신기한 일이고, 예, 그
눈을 제가 이제 직접 보면서 연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습이 잘 안 되네요. 그 정도는 뭐. 늘 그렇잖아요. 네. 마무리가 안 돼요. 그때 도현 씨 그의 대사가 진심이야라는 대사를 하면서 추렁추렁한 눈빛을 보이면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게 돼요. 네, 그런 그 맞아요. 위대한 연기를 해주셨고 그 약간 덧붙이자면 무례한 그 영화 고사를 할 때 과거에 무례한 전도연 배우와 함께했던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민식형, 최민식 배우도 해피엔드 때 같이 하는데 오셨었고 너는 내 운명을 했던 황정은 배우도 오고 이정재 씨는 이제 팔이 다쳤지만 그때 정재 씨도 오고 되게 많은 배우들이 와가지고 그 드디어 남길이 네가 정죄받았구나 전도연의 남자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로서 이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통과 의례까지는 아니어도 그 내가 이 배우와 같이 작업을 했다라는 그 소속감이나 뭐 약간 좀 근사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당대에 내가 이 정도 배우랑은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 정도 리스트에 항상 상위에 랭크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충무로에 제2의 전도연이 누구일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될 뻔한 배우들이 물론 뭐 연기는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도연 씨만한 그 어떤 아우라와 그런 연기력과 이런 거를 다 갖춘 배우가 지금 있는지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전도연을 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오래 도연 씨가 우리 같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거 마무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2의 전도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연은 전도연입니다. 이거는 너무 좀 정치적인 누군가 찍고 있네. 어떤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질문도 좀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아직 시간이 조금 괜찮아요? 있어서 아, 각자 사회자라고 생각하고 뭐 준환 씨가 뭐 종수형이나 질문하고 싶은거나 뭐 이렇게 종수형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나이 픽처스는 느와르의 명가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은 그 화란이라는 영화도 있고 리볼버라는 영화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관객 입장 돈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막 끌리진 않아 막 부패 같지는 않은 영화들을 한 번씩 해요. 예. 근데 그런 영화를 선택하시는 뭐 이유 내지는 또는 그 결정하게 되는 뭐 그렇지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재밌는 영화도 좋아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그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끌리잖아요. 이성에게 이끌리는 것처럼 꼬맹이 때 봤던 영화들을 그 표현력이 없으니까 영화를 보고 나오면 왜 이렇게 멋있지? 남자 주인공이 쓸쓸히 저 언니랑 왜 결혼 안 하고 저 형은 왜 저로 가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쓸쓸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감정들 그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그게 여운이라는 말도 뭐 있고 뭐 카타르시스도 있고 비극적인 어떤 비장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제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밝고 엔터테이닝한 영화들은 잘 만드는 분들이 한국에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들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런 작품이 흥행이 뭐 잘 못 만들어서겠지만 흥행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돈이 좀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도 이 영화를 그냥 제가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영화를 찍으려면
뭐 오승욱 감독님이 흥행에 성공한 감독님도 아니고 15년에 한 편 찍고 9년에 한 편 찍고 다음 작품 찍으려면 칠순잔치가 지난 다음에 나오실 텐데, 네, 저는 그걸 너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 관객들도 이런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고 화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화를 개인적인 욕망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걸 실현시키려면 스타 캐스팅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뭐 야행 같은 경우 개봉은 안 했지만 그때는 이제 하정우를 캐스팅하고 그 리볼버는 도현씨를 캐스팅하고 뭐 화라는 뭐 준기가 공짜로 해주겠다고 해서 준기형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근데 이제 흥행이 계속 안 되니까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도 그런 영화 DVD를 사 모으거든요. 집에 가면 흑백 영화가 한 800편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저 좀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야 이러면은 몇백만 들겠다 하는 분들 사실 중요하죠. 그런 관객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처럼 그 의미를 찾는다기보다 그 보이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탐닉해보고 탐색해보는 그런 관객들이 계시면 이런 좋은 영화 두고 봤을 때 다시 재밌는 영화. 네, 무례하는 진짜 두 번째 보도 저는 미친 줄 알았거든요. 아까 그 씬하고 뭐 그다음 남기랑 둘이 차에서 있는 씬에 보면은 그때 또 둘이 또 눈빛이 나 그때 남길이가 외면하고 이때는 이제 도현 씨가 외면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걸 의도한 거라고? 뭐 이런 씬들이 있으면서 보면은 그 삶은 사실 지나가는 거라서 채집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내 삶에도 짜릿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복기가 되면서 영화는 진짜 매력 있는 장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진행을 잘하고 있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저도 한 말씀 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선배님이 말씀 꺼내셨지만 한재혁 대표님, 그리고 사나이 피처스가 그런 소위 말하는 영화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영화들 혹은 뭐 흥행과는 무관해 보이는 어떤 그런 타이틀도 그렇게 죄송합니다. BP는 하려고 노력은 해야 안 돼서 그런 거지. 예,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컸거든요. 이게 저의 말하자면 먹이가 됐었던 거예요. 이런 영화들이.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좀 드물어지면서 뭐 옛날 영화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혹은 뭐 어쨌든 이게 흥행이 되는 영화로만 시장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랄까요? 이 문화라는 게. 네. 마치 생태계가 황소개구리가 등장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다양한 영화들이 있고 대중들도 그런 다양한 영화를 좀 즐길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용기 있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좀 드물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운 와중에 대표님 감사합니다. 플러스 M 감사합니다. 플러스 M 감사합니다. 박수 치실 것까지는 아직 문화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사실 그럼 또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 갖고 있어요? 네, 저희 혹시 뭐 저희가 뭐 주어진 대로 자꾸 하는 거고. 작정하고 이런 영화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 투자하신 분들 자본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까 조금 상업적이면서도 이쪽과 하이브리드 누아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뭐 여성 누아르도 준비한 게 있고요. 이게 뭐 형님도 계시고 여기 좀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전에는 쉬운 둘처럼 보이는데 왜 그래요? 얼마 없다는 생각 때문에 왜 그 살다 보면 쭈뼛거리다가 왜 그 묘비도 있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와 닿아서 내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까이면 그때 까이면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평생 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부지런히 우리 박민정 PD랑 우리 사나이픽처스 식구들이랑 더 열심히 많이 작품을 하고 후회를 하자. 시간 지나서 나이가 좀 더 먹으면 못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촬영장 가면 저랑 밥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종수형이나 뭐 준환이는 어거지로 와서 앉는 거지. 저한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오래오래 같이 가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하기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 안 놓치고 뭐 대표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저는 그냥 연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돈 돼서 시작은 아니니까. 뭐 얘도 드럼 치고 노래하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연기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 꼭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어쨌든 일각을 이루든 그분들은 다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 모든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 저기 박민정 PD를 좀 우리 그렇지. 의자 저 하나만 갖다 주시죠. 아니 저쪽 일어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마이크가 있나? 아니 그냥 사실은 이제 그 사나이픽처스라는 영화 만드는 회사의 실질적인 PD님이고 저한테 사실은 의자는 됐어요. 리볼버를 낳으신 분입니다.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명작에 처음 뵀는데 저분도 사실은 마이크 받았어요. 박민정 PD님. 일단 박 PD 인사 한번 해요. 마이크 안 돼? 진성으로 해. 네, 저 사나이 픽처스의 프로듀서면서 리볼버의 프로듀서 박민정입니다. 박민정 PD님, 그 리볼버라는 작품 하면서 전도연 배우의 오승훈 감독의 한재덕 대표 그 쟁쟁한 배우들 다 이렇게 거느리고 하시면서 힘든 점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빡빡했다 이런 지점과 또 즐거웠던 지점 이런 거 질문 괜찮죠?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는 사실 사나이픽처스에서 신세계부터 계속 작품을 했는데요. 사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워낙에 너무나 다 베테랑 분들이셔서 저도 그 현장의 모니터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저의 본분을 잊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장면들은 막 재밌게 제가 이렇게 빠져서 보면서 이제 즐겼던 장면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뭐 배우분들 불편한 건 없는지 그런 것만 잘 챙겨도 너무나 그냥 알아서 이 현장이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제가 이제 했던 작품들 중에서는 힘든 작품에 속하는 작품은 아니었고 뭐 날씨나 뭐 이런 상황들이야 어떤 현장이나 다 그런 것들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랜만에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즐기면서 좀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날로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전혀 그렇지. 현장에 가끔 오셨잖아요. 좀 많이 갔어요. 제가 가끔 갔어요. 저 박민정 PD를 원래 앉으세요. 아라한장 공대작전의 스크립터로 시작을 해서 사과라는 영화의 제작부를 거쳐서 쭉 하다가 유성환 감독이 부당거래할 때
제가 프로듀서였는데 제작실장을 원래 제가 뽑거든요. 근데 유성환 감독이 박민정 PD를 너무 좋아하고 능력 있으니까 그래서 부당거래 때부터 계속 같이 했어요. 부당거래, 신세계, 뭐 남자가 사랑할 때, 대호, 돈, 그 외 다수의 작품을 한 저의 진정한 오른팔입니다. 네, 진짜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PD 이러면은 뭐 제반 뭐 여러 가지 제작 환경을 챙기는 것만 PD인 줄 아시는데 제가 유일하게 그 프로듀서 중에 연기 지적을 받는 현장에서 컷하고 오면 나는 이제 뭐또 이게 뒤에 쭈뼛거리고 형님 이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편하게 아 그래? 아 이거 아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저도 직접적으로 그게 뭐 사실은 왜냐면은 그 씬에 갇힐 수가 있어요. 배우 하다 보면은 이게 누가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해주면은 그 씬을 계속 확 찍고 연결 찍고 하다 보면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 한 번씩 거기 쿡 찔러줘요. 정신 차려. 왜 이래? 뭐 이게 낫지 않아? 근데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데 되게 현장에서 큰 힘이 되죠. 사실. 네. 왜냐면 작품 안에서도 봐주고 이렇게 빠져서도 봐주고 이런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감독님이 하시기도 하지만은 감독님이 또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뭐 몰입돼 있거나 이러면은 놓칠 수도 있고 하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분이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확실히 영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PD고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가더라도 항상 안심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두 번째 컷이 오케이다 하더라도 박 PD는 스크립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기엔 네 번째 커트도 좋은데 그런 거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적인 저의 동반자고 박 PD가 없으면 아마 리볼버도 뭐 잘 못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그쵸. 박 PD가 본부장이고 여기가 이제 그레이스. 네네. 보고 하면은 오케이, 야 이렇게 하면은 그런 피지컬과 돈이 있다면 그레이스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박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님이 그럼 질문을 이제 몇 개 받아볼까요? 그리고 질문이 아주 훌륭하신 분은 저희 사인 포스터가 뒤에 한번 일어나서 들어주실래요? 네. 저 펼치면 큰 포스터가 됩니다. 한번 펼쳐봐주세요. 이렇게 소장하고 싶을 만큼 괜찮습니다. 저기.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돈이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액자로 하시면 돼요. 손 들어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이제 대표님이 한번. 맨 뒤에 네. 우리 저기 준하 씨 매니저 앞에.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연기를 하고 있고 이전에 김준현 배우님 다른 작품으로 GV 여기 오셨을 때 그 인생 영화 여쭤봤었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이스 투 네, 미츠. 거기 재밌게 팬미팅 하니까 좀더 한번 질문하시죠. 네, 잘 봤고요. 궁금한 건 성별이나 나이를 떠나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 볼 수 있다면 리볼버 안에서 어떤 캐릭터가 욕심 나는지 궁금합니다. 준하 씨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저 아니에요, 준하 씨. 두 분 배우분들 두 배우. 분 다 여쭤보고 싶어요. 저부터 말할까요, 선생님? 예, 저는 정윤선이 탐나더라고요. 뭐 지현 씨가 워낙 너무 매력 있게 연기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대본 볼 때부터 정윤선 캐릭터가 되게 이거 연기하는 사람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그리고 마지막에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해왔는지가. 근데 그거를 보면서 결과물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은 게 사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행동했다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사실. 네네. 원래 인간이 사실은 일관성이 없는데 관객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극 안에서 인물들이 일관될 거라고 기대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안심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좀 약간은 뒤집어졌을 때 허를 찔리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일관성이 없는 인물을 연기할 기회는 드물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지막에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게 되게 놀라웠고 지현 씨가 너무 잘 소화해 준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해석되지 않는 인물을 한번 연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이게 상상이니까 저는 앤디 한번 했습니다. 훨씬 더 개 미친놈 같은 보는 순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 옆에 있는 순간 피곤해지겠다 쟤랑. 그래서 이제 사실 창욱 씨가 지금 뭐 창욱이가 저 의상 피팅 때 갔는데 보니까 알록달록한 옷 딱 입고 있는 순간 보니까 진짜 저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매력적으로 잘했는데 뭐 이렇게 욕도 마음껏 하고 이렇게 찌질함도 마음껏 표현해보고 드랍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 있죠 배우로서. 만약에 그 대표님도 연기를 한다면 아니 연기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뭐 제 몽따주와 제 나이와 이런 걸 해보면 민기현 괜찮을 것 같아. 도와줄까? 가져가면 내가 도와줄게. 죄송합니다. 아니 좋았어요. 사회적 놀이를. 정윤선 역할은 그 남길이도 하고 싶다고 했고 처음에 그 대본 보고 도현 씨가 자기가 정윤선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러면 하수영은 김혜숙 선배가 하셔야 된다. 대회비입니다. 이건 일단 김혜숙 선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또 나무리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고 두 번째. 네, 다음 또 질문. 네, 여기. 네. 본인 소개 짧게 해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소개를 하자면 시사회 때부터 벌써 8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이것저것 GV도 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사나이 피처스의 영화들 중에서 등장인물들이 서로 총을 겨누거나 대립하는 영화들이 많은데 그런 장면들을 팬들이 보통 사랑인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전작들과 다르게 실제 주인공이 이거 사랑하니?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이 이전작들과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하수영이 신동우를 제대로 쏘지 못하고 귀를 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하수영이 신동우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죽일 정도는 아니니까 귀를 쏜 건지 궁금해요. 아니 그 감독님한테 질문하세요. 일단 대표님.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조금 철학적이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총을 겨누는 게 그러니까 총 겨누는 장면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그거였죠. 사랑하니 씨발 이거 직접적으로 그거는 느낌이 많았는데 여기 어떻게 계산했냐. 어찌됐건 영화를 잘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신동호가 하수영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얘 존나 경찰하고 막 담배를 던지잖아요. 이 새끼가 좋아했다라는 거를 앤디가 살짝 느꼈을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빨리 안 쏘니까 사랑의 감정이 그래도 남았으니까 못 쏜 뭐 그런 측면의 그런 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감독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하수영은 더 이상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 때문에 총을 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되게 현실적인 대화라 같아. 실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영화에서는 뭐 이게 빵빵 쏘지만은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려도 지금 난리가 날 판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내 집 마련 노하우입니다. 부동산 노하우고 왜냐하면 굉장히 그 아파트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큰 부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수영이 깜빵에서 나오고부터가 형사 같아. 그 다음에는 솔직히 마담 같아. 약간 느낌이.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삶을 계속 꿈꾸잖아요. 위스키 마시고 아파트에 막 드레스 같은 옷 입고, 근데 나중에는 잠바떼기 입고 소주 맞고 꽁치구이 먹으면서 편한 얼굴이 되잖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 아파트라는 것이 그 어떤 평론가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영이 출소할 때 보면 저희가 실제 교도소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그 CG로 지우자고 100% 하잖아. 근데 저희가 안 지웠어요. 지우자고 안 한 게 어찌됐건 사랑했던 사람, 그게 불륜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수영은 사랑이었으니까 그 사랑하는 남자 보금자리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오게 되고, 약속은 그 누구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의 뭐 금액은 7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노하우나 아파트 노하우. 네, 맞아요. 그게 사실은 그런 기준이 이게 개인이 진짜 욕망인지 사회의 욕망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좀 잃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지 않나, 그런 거였고, 오히려 약속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 찾아다닐 때는 오히려 사람 같고 대화가 없지만은 그 임지연 씨가 나중에 너는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보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래, 약속이지. 뭐 그런 우리 삶에도 약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절은 어디예요, 대표님? 절이 그게 입구는 남양주에 있는 절이었고 다르죠. 예. 네. 그 그쵸. 메인 장소, 그러니까 돈을 주는 데는 속초에 있는. 네. 영화 지리산. 불하다 이렇게. 그렇죠. 뭐 바람 다 느낌, 그 주차장하고 거기 되게 느낌이 좋죠. 총탁 꺼내고 이 밑에서 도현 씨 얼굴 탁 찍었는데 그때 얼굴이 또 확 달라. 네, 좀 좋게 봤어요. 자, 다음 또 질문 있으면 이제 자기가 여자분 두 분 했으니까 이제 성별을 맞추자. 여기 네. 검정색 어느 분? 네, 캠코더 들고 오신 분.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저는 리볼버도 시사회 때부터 계속 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질문을 김준환 배우님께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네. 하수연한테 그 신동우가 귀를 총으로 맞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형사인 직업인 상태에서 귀를 맞다 보니 그 형사라는 직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준환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신동호의 그 이후 미래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요. 주기 힘드니까 혼자 해결하세요. 형사는 계속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귀 날라갔다고 해서, 왜냐면 사실 뭐 아까 해주신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신동호가 뭐 사랑해서 안 쐈다 뭐 이런 뭐 여러 그런 식의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저는 사실 연기하는 입장에서 이게 근데 감상하시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 정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신동호는. 이거를 사람을 쏘면 또 수습을 해야 되고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경찰 일을 계속 해 나갔을 것이다. 예, 철밥통을 지켰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감정이 주먹까지 가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사람을 때려본 사람은 때릴 수 있는데 못 때려본 사람은 여기서 주먹까지 안 간다고요. 어떻게 보면 신동호도 방아쇠까지 그 감정이
안 가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조사장 손가락을 날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핸드폰을 쐈는데 손가락에 이 새끼는 해도 돼요. 이 새끼 손가락을 날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무 손가락을 정확하게 쏜 거야? 아 그럼요. 핸드폰을 쏜 게 아니고? 핸드폰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 맞. 예, 손가락이 날아갔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친구. 그 놀라운 사격술이었어요. 먹고 살 수 있겠네 그럼. 알겠습니다. 경찰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사회에 큰 참 짐이 되네. 그래서 이런 경찰. 자 다음 시간이 괜찮 다음 질문. 대표님이. 준하 씨보다 잘생긴 검정색 티셔츠 입으신 네. 두 번째 줄에 네. 아 잘생기셨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자기소개 짧게 하고. 저는 저도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리볼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저는 용인에서 좀 왔습니다. GV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대표님이 참가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서. 짠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이제 김준하 배우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많이 일을 하시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DVD가 집에 많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좀 영화 좋아해서 그 집에 블루레이가 되게 많이 있어요. 물리 매체가. 그래서 그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이제 물리 매체들을 보는 걸 이제 영화를 소장하고 싶으니까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나이 픽처스에서 블루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발매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안 된 건 이제 화란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개봉했으니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볼버를 굉장히 재밌게 봐서 집에서 여러 번 보고 싶은데 이제 블루레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그 플러스엠에 저쪽에 화랑은 왜 안 나와요? 망해서 그런 건가? 그거 얼마나든지 아니 제가 그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저는 제가 블루레이 DVD 출시사 블루레이 또 비싸잖아요. DVD는 좀 싸고 뭐 예를 들어서 최신작은 블루레이가 있지만 저는 거의 다 고전 영화이기 때문에 블루레이로 출시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리마스터링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서플먼트 보는 게 영화적인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영화의 공부는 그 잘 만든 고전 영화를 많이 보는 게 가장 큰 공부라고 생각해요. 뭐 대학에 영화과에 가서 뭐 선생님들한테 좋은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게 제가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보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약한 게 아카이빙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자료원에서 한국 고전 영화들을 출시를 많이 하거든요. 이만희 감독님 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저기 리볼버가 많이 망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리볼버하고 화랑은 제가 만약에 플러스엠 그 인스타에 뭐 공개를 망하면 되게 여러모로 힘듭니다. 요구가 몇 분 계시면 이게 몇만 장, 뭐 몇 장 찍어야지 이게 BP가 맞아지나? 그것도 모르고 DVD를 거의 안 사요. 그렇죠. 집에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판권료도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저는 고전 영화 전문 레이블을 만들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제가 그 돈을 안 벌더라도 제가 DVD 출시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 인조인간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박찬욱 감독님 영화 만드는 블루레이 그 DVD 회사도 알아봤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디오 세대니까 그때 진짜 대학교 다니고 할 때 말도 안 되게 좋은 영화들을 그냥 비디오로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봤어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초창기 트럭 이런 걸 그냥 비디오 방송이 뭐지 하고 골라봤던 영화들이 정말 많아요. 듀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듀얼이 제목. 트럭이 아니고. 그 제목 괜찮습니다. 트럭하고 이제 이게 스릴러 있잖아요. 그때는 에바보인 주로 보시고 죄송합니다. 뭐 하나씩 끼워주더라고요. 자, 그 질문을 우리가 2개 더 받았어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네, 저기 드시면. 네네. 여기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요미
17살 본인 승현입니다. 네. 네, 지금 떨려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요. 네, 집중하세요, 여러분. 김혜원 씨 질문. 네, 저 그 하수영한테 돈을 지급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의미가 아니고 지금 저는 그레이스한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정보 전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네, 준 건가요? 집을 내가 한 게 아니죠. 그 임소경하고 앤디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가 끝난 거지. 뭐 어떻게 뭐 루트로 해서 뭐 세금 계산은 안 되겠지만 루트 이제 됐는데 그래서 됐다고 안 하고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죠. 둘이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앤디가 도박하다가 다 날려버린 거죠. 뻘짓하다가. 네, 카지노에서 날려본 거죠. 그래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날렸답니다. 정보자. 앤디 때문에.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도박은 집안이 망했다. 자, 한 번만 더 받을까요? 그러면 저 뒤에 네, 외로이 혼자 계신. 네. 그럼 이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할까요? 그러면 될까요? 네,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으시면 박수 3번. 네, 그럼 괜찮은 걸로. 네, 뒤에 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 영화 제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23살 박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건 그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이랑 그 좀 톤앤 매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음악의 유사성이나 또 전도연 배우님께서 입어주신 셔츠 그리고 항공 점퍼의 색에서 좀 비슷하다, 그 색이 상징하는 게 되게 비슷하다고 느낌을 받았고 또 해를 역광으로 박는 그 이정재 선배님의 그 샷이 있는데 그것도 그 헤어질 결심에서 자신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박해일 선배님의 샷을 담았던 그 부분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모티브를 얻었던 부분이 있나? 아니면 꼭 그 영화가 아니더라도 좀 가장 대표적으로 레퍼런스를 삼았던 영화가 있었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감독님한테 가야 될 질문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은 본격 멜로 영화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헌트로 깐네에 갔을 때 그 헤어질 결심이 상영을 했었고 그때는 이미 리볼버라는 작품은 캐스팅이 다 돼 있지 않았었냐? 캐스팅이 다 돼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적인 유사성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한국영화 제작팀에서 일하는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 역광을 찍은 영화들은 제가 대충 계산만 해도 수백 편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보고 그거는 굉장히 안각에서 찍었어요. 하지만 정재 씨는 그렇게 안각은 아니죠. 그리고 찍다 보니 그 약간의 뭐 역광이 느낌이 있는 거지 그렇게 콘트라스트가 대비되는 건 아니었고 의상 또한 녹색 옷을 입었는데 이제 단벌이잖아요. 그건 작업복의 의미였던 거고 그거는 이제 스카잔이라는 그 점퍼를 입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탕웨이 씨가 입은 옷들은 조금 더 많긴 해요. 근데 녹색이 좀 눈에 들어와서 그런 거지 그런 유사성은 아예 없고 오수욱 감독님이랑 박찬욱 감독님이랑 굉장히 친하십니다. 네. 친구끼리 이름도 욱욱. 네. 그리고 제가 욱브라더스라고 해서 박찬욱, 오승욱, 조용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조용욱 음악 감독은 제가 올드보이 때 그 형님을 처음 뵀는데 그래서 그 형님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그분이랑 하다 보니 음악의 톤앤 매너는 약간은 유사할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아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20분까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손 드는 거 식사하니까 저요를 빨리 외치는 분. 우리 의원님, 사장님 이쪽에 네 머리 긁고 계신 저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조금 떨려서 핸드폰에 적은 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 리볼버를 하기로 결정할 때 혹시 그 본인에게 들어온 배역을 보고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대본 같은 걸 보고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신 건지가 궁금해요. 전도연 배우 보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배우 세 분 다. 대표님. 예, 저는 사실은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대본을 먼저 보여주셨을 때 역할을 안 알려주셨었어요. 일단 대본을 한번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제주도에 촬영차 가 있을 때 카페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읽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읽어보고서 사실은 어떤 배역이라도 너무 하고 싶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례한에 너무 팬이었고, 그런 오승욱 감독님과 도연 선배라면 하고 싶었고, 어떤 배우들이 캐스팅 될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어떤 식의 조합이 이루어질지가. 근데 아무튼 저는 그냥 작품을 보고서 하고 싶었다 라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신동호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할 만한 역할들 중에서. 네. 저는 그냥 사나이 픽처스 책 주문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신뢰 관계가 또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롤들이 뭐 이렇게 종횡무진 있지는 않은 나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책 좋고 감독님 괜찮고 이 배우들의, 그리고 뭐 나머지 배우들이 다 하는 캐스팅이 몰랐지만은 흡족히 하지만 사실은 뭐 책을 받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하얀 팩지처럼 사실 그려지지 않는데, 본부장은 되게 클리셰가 많잖아요. 회사 본부장,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고민만 하다가 갔는데 현장 가면 이쪽 가면 알아서 뭐 해주겠지, 알아서 되겠지 하고 가는 편이라서 좀 믿고 가는 편입니다. 네, 저는 어찌됐건 그 도현 씨가 게으른 오승욱 감독님을 꼬집어서 시작된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저는 오승욱 감독님을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박찬욱, 뭐 오승욱, 유승환, 뭐 봉준호 감독 이런 분들은 버튼을 누르면 그 모든 영화의 제목과 몇 년도 영화인지 나오시는 분들이고, 저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 이런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 영화 봤어?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선생님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도현 씨는 도현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이쪽이 많이 했으니까 또 제가 진행을 본의 아니게 보게 됩니다. 네. 여기는 안 계세요 혹시 이쪽에? 이쪽 질문이죠. 오늘 약하신 감상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디 분? 네 선생님 저기. 네. 선생님입니까? 네. 저는 이제 시네큐브 VIP입니다. 네네. 직장인이고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기 위함은 저거 받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다들. 네. 근데 의심이랄까? 그 돈가방을 굳이 캐리어를 끌지 않고 무겁게 이렇게 끌고 오는 이유가 또 궁금했고요. 그 돈가방에는 7억이 들어있는 건가요? 12억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리고 부자 같은데 왜 70억이 아니고 7억을 요구를 했는지, 좀 이게 좀 일반적인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저는 금액이 더 컸었어야 되는데 라는 의문을 좀 가졌어요. 그 금액이 커가지고 7억이라고 설정을 하신 건지, 요새 아파트값 되게 비싸거든요. 거. 근데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동 지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거고 이게 7억 갖고 저래? 라고 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감독님께, 감독님 안 됩니다. 어떻게 빵이 들어가는데
그 경호가 얘기하죠. 현금 7억 이스턴 피라미드의 경호 실장 이게 7억이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해도 그래서 미니멈 10억은 해야 된다 했는데 감독님이 처음에 5억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전 5억 주면 군대도 다시 안 가요. 그래서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은고예요. 은근 고집쟁이. 그래서 절충해서 7억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 다시 보시면은 그 윤경호 씨가 조건이 갔다 오면은 이스턴 프랑스 경호 이사하고 집행유예로 빼준다고 했어. 근데 중간에 마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깜빵에 들어갈 2년의 계산은 그 7억 안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네가 독박 쓰고 우리가 법무팀에서 빼줄 테니까 집행유예로 독박만 쓰고 경찰원만 벗는 대가로 7억이었던 거예요. 네. 잘했죠? 네.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정수영. 범죄 전쟁. 아무튼 그래서 그 금액은 제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방 안에 실제 7억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는 그렇게 높은데 차가 다 진입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캐리어를 안 갖고 왔을 거예요. 예, 캐리어를 갖고 다니는 건 보통 저희 어머님도 저희 집에 올 때 나 연세가 있어서 캐리어 끌고 오시는데 그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데인지 모르고 루이비통의 그 가방을 가져온 거였죠. 예, 정확하게 7억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저요. 네, 오늘 처음 어디 분 저분 네. 저는 드라마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준환 배우님이랑 작품을 같이 했었고 네. 네. 힘드셨겠네요. 너무 행복했었고요. 네. 그 사실 코로나 이후로 영화 산업이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어져서 드라마가 지금 개판이 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리볼버 같은 그런 느와르 영화는 약간 마니아층이 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상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산업이 힘듦을 알매도 뭔가 계속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고 뭔가 힘을 내서 이걸 계속 지속해 올 수 있는 사실 제가 힘이 들어서 응원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는 이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미술품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상하게 조연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들 계속 이렇게라도 막 할 수 있는 힘을 조금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대표님도 그렇고 종수 배우님도 그렇고 준환 배우님도 그렇고 오래 이 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의지, 힘 이런 게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 걸 좀 얻고 싶어서 지금 좀 이거 중구난방 할 것 같으니까 준환이 형부터 해주세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긴 했는데 힘들 때일수록 원래 내가 좋아하던 거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기회가 생기고 또 말하자면 배우들도 예전에는 진짜 연기가 좋아서 영화가 좋아서 내가 이런 영화를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돈이 돼서 뭐 이런 게 더 괜찮아 보여서 이런 게 사람들이 더 알아줄 것 같아서 하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듯이 근데 자꾸 그런 선택들만 하다 보면은 글쎄요 너무 재미없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한 대표님이나 이런 사나이 픽처스 같은 그리고 플러스엠처럼 이렇게 저희 리볼버 같은 영화에 투자해주는 이런 문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배우로서 그런 작품들을 선택하고 싶고 그런 작품을 찾고 싶고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저한테 저는 이제 사실 연극을 23년 정도를 했어요. 지방에서 돈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뭐 아시겠죠, 그죠? 뭐 비슷하죠 다. 뭐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안 힘들고는 선택의 기준은 아니었어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거면은 딴 걸 포기할 수 있나 없나 뭐 그 정도였고 그리고 힘들죠. 이거는 이제 비교인 것 같아요. 언제보다 지금 힘들다고 더 힘들 때는 이때가 좋았을 때도 있어. 극장이 싹 다 없어질 수도 있어 막말. 그렇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제가 그
핸드폰,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살게 될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당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당장 힘들다 안 힘들다의 그 접지점을 자꾸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먼저 저보다 서울 가서 배우가 될 거라고 갔던 후배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저는 쉽게 안 올라오고 43까지 있었던 건 자신도 없었긴 했지만은 스스로에게 한 말은 여기가 내 베스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야. 하지만 이 안에서 여기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면은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게 돼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인데 저기는 가면 야 박찬욱이 뭐 봉준호에 이러니까 저런데 저 이게 자기는 그래서 애티튜드가 정리가 안 돼. 태도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어디 가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 태도를 갖추자 했고 오히려 이럴 때 저는 뭐 되게 좀 혼자만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좋을 때 잘하는 것과 힘들 때 잘하는 것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고 그게 프로페셔널한 거고 티켓 값을 받는 거는 여러분이 피와 땀을 받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재미없는 얘기지만 한번 드려봅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려면 여기 저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한 3-4시간 밥을 셀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건지 불안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저 역시 지금도 불안합니다. 네. 아직 어리지만 뭐 종수형보다 어리지만 뭐 55인데요. 이제 뭐 육자 찍으신 형님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육자를 맞이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지? 다리를 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 이 와중에 리볼버를 만들게 된 계기는 폼 잡고 싶었어요. 솔직히는. 예. 깐느를 또 가서 해외 영화인들한테 병신들이 영화 그때를밖에 못 만들니?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욕망으로는 헌트가 깐느를 갖고 화란이 깐느에 가서 리볼버가 깐느에 가면 3연속으로 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듀서가 되는 게 저의 욕망이었어요. 산산이 좁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들어가기 위해서 스퀴드 게임으로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킨 정재 씨를 제가 부탁을 해서 모시고 왔고, 왜냐하면 그 돈을 투자를 받으려면 그 값어치 있게 포장지에 싸야 돼요. 물건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제 인프라와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 잘 안 됐죠. 안 됐다고 뭐 예를 들어 금요일날 회사에서 찐빠 좀 먹었다고 월요일날 출근 안 합니까? 계속 해야죠. 나를 믿어야죠. 그리고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 필립 로스라는 작가님의 소설, 짧은 소설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건강도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무 말씀 없이 아침마다 출근을 하셨다라는 그 좀 이거 좀 병신 이런 걸 잘 기억을 해야 돼. 그걸 기억 못해요. 제가 가방이 짧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 가방을 들고 회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너무 불안할 거예요. 저도 불안해요. 지금 다음 10월달에 들어가는 영화 잘 찍어야 되는데 플러스엠한테 한 번만 더 잘 못하면 저분들은 제 전화를 안 받을 텐데라는 불안감에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뭐 드라마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한데 그냥 잘 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내 영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배우가 주연상 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진짜 노력을 했으면 그 기도를 나는 안 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해도 답은 다 주질 않거든요. 근데 난 알잖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답을 못 받아도 당당하면 되지. 그러면 당신이 일하는 걸 본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스카우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게 좀 이게 좀 장타로 얘기해야 좀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약간 삐꾸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뭐 열심히 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면은 살아남은 사람들 찐드라고 할 수 있다. 진짜 A 트리플하고만 작업할 수 있다. 그게 목표. 이왕 연기를 한다면은
진짜 그 멋있는 신박한 또라이들하고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잘 만들고 잘 팔리고 이런 거 말고 저도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예, 마치라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간절하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네,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되게 집에 가셔야 내일 출근하셔요. 저기 마지막 저거 마이크 네 빨리. 네네. 애기 엄마라서 느와르 장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가족 영화만 보다가 오랜만에 성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그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느와르 작업을 이렇게 잘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이라든지 내가 느와르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나온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일본을 포함한 유럽에 있는 저보다 대한민국에서 느와르를 많이 본 사람은 없게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야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저보다 많이 본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람이랑 뭐 생활이랑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느와르는 어떤 그 정형화된 어떤 그 장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보기에 만들기가 제 입장에서 수월해요. 잘 만드는 건 어렵지만 그리고 그 장르를 정점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있고요. 개취인데 특별한 그런 건 없이 그냥 영화를 주로 많이 보려고 그리고 그 장면이 좋았다면 그 장면을 흉내내고 그 장면보다 조금 더 잘 찍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감독님과 배우분들이랑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끝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 김준환 배우 팬분들도 많을 것이고 정수영 팬분들도 많으실 텐데 진심으로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비록 흥행에는 많이 실패했죠. 그렇지만 아주 길게 영화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영화는 아주 오래오래 기억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찾아봤던 고전 영화들이 당대에 무시당했던 영화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 영화가 되길 희망하고 조금이라도 이 영화가 관객 여러분께 아까 무대에 말씀드렸던 알 수 없는 쓸쓸함이나 어떤 작은 여운, 물론 금액이 7억인 게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걸 좀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시면 음악도 그렇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경험, 영화적인 경험 그런 좋은 경험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뭐 저도 물론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해나가겠지만은 저도 제 인생에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필모 말고 제가 느끼는 제 필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리스트가 있듯이 그래서 그게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고 뭐 힘 빠졌을 때 봐도 뒤에 괜찮네 할 정도가 사실 제 인생에 제가 기억하는 아주 세세한 부분들도 그 안에 같이 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영화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세세한 기억 중에 하나가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리볼버가 참 근래에 보기 드문 어떤 말하자면 뭐 우리가 극장에 어울리는 영화라고 했을 때 막 빵빵 터지고 이 음향과 시각적 효과를 한껏 누리는 영화가 극장에 어울리는 영화다라고 흔히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정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세한 근육의 떨림, 그 눈빛의 흔들림, 감정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오랜만에 그런 영화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영화 안에 담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뭐 이미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인물들이 사실은 이제 저 신동호를 표현하실 때 감독님이 겉껍데기 같은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신동호뿐만이 아니라 다들 여기 리볼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어쩌면 우리들조차도 이 껍데기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다. 그리고 그 껍데기들이 그 품위 있는 척하는 그 껍데기들을 보는 어떤 그 묘미가 있다. 뭐 어떤 인생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영화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런 것들을 더 한번 곱씹으면서 누려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수라티 입으신 분이 계세요? 아수리안이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들 하세요.